안녕하세요. 브레인간염의 서지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자폐증을 가진 아이를 잘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를 더 잘 이해하기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한 가지씩 테마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각 과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특히 피부 감각 과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증상이 많기 때문에 우리 아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머니나 아버님이나 상당히 굉장히 난해하고 복잡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치료를 아이를 해봤을 때 더 많이 좋아지고 아이가 어떻게 좋아지는지를 알아야 제대로 치료가 가고 있는지 아니면 치료가 잘못 가고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잘 아시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똑같은 치료를 하더라도 어느 아이가 더 좋은 예후를 보일 수 있을까요? 당연히 부모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더 잘 이해하실수록 더 정확히 알고 있을수록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이 더 멀리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막 헷갈린 과정 속에서 어디로 갈지 부모님께서 방향을 잘 잡지 못하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렇게 치료가 그냥 바뀌기만 하는, 그렇게 해서 시간만 보내는 그런 결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치료지만 무엇보다도 아이를 잘 이해할 때 더 좋은 치료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피부 감각 과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피부라고 하면은 우리 손도 있고 팔도 있고 머리, 목, 가슴, 어깨, 옆구리, 배, 다리, 엉덩이, 발, 이렇게 여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의 모든 이 피부에 어떤 접촉하는 부위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감각이 예민한지 안 예민한지 또는 둔한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합니다. 물론 저희들은 파악을 합니다.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할 때 파악을 하고 증상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집에서도 역시 파악이 상당히 쉬운데요. 우리 아이에게 머리를 올렸을 때 그냥 보통 정도의 불편감으로 그냥 살짝 피하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머리에 손이 올라가기 전에도 이미 피해버리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아이는 머리에 손만 올리면 막 짜증을 내고 막 흥분하고 막 격하게 반응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머리라고 하는 피부 부위의 감각신경이 굉장히 흥분이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또한 어떤 아이는 목 앞에만 되면은 그렇게 불편해하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목 옆에, 어떤 아이는 목 뒤에, 어떤 아이는 가슴, 어떤 아이는 옆구리, 배, 등, 이 날개 쪽지, 다 아이들마다 감각이 예민한 부위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폐 스펙트럼 증상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해서 피부 감각에 과민한 증상이 어느 부위에서 가장 심한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많은 아이들이 머리 깎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럴 때 앞에 자르는 게 힘든 아이도 있고요, 옆에가 힘든 아이도 있고 뒤에가 힘든 아이가 있습니다. 보통 한의학에서는 이 앞면과 옆면과 이 후면에 대해서 세 가지로 분류를 크게 합니다. 이 앞면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이라든지 비장, 위장과 관련된 경락하고 관련이 있고, 이 옆면은 간, 담, 삼초, 이러한 어떤 경락과 관련이 깊습니다. 또한 이 후면 쪽은 방광, 소장, 신장과 관련이 깊다고 봅니다. 우리가 경혈, 머리에 대한 경혈도를 보면은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이 경혈도에서 앞쪽이 우리 아이는 특별히 감각이 예민해요. 어느 정도 됐을 때 불편해요. 옆쪽이 불편해요. 손이 불편해요. 손등이 불편해요. 손바닥이 불편해요. 이런 증상에 대해서 우리 아이의 증상을 부모님께서 상세하게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감각통합치료를 받던 또는 놀이치료를 하건 또는 한방치료를 하건 간에 이 아이의 증상이 그 예전의 정도의 10에서 몇 정도에 현재 있는지, 그리고 몇 정도가 남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감각 증상의 과민도가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뇌 속안에 있는 흥분의 정도, 쉽게 말하면 미세한 염증의 정도가 낮춰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든지 염증이 있게 되면은 기능이 제대로 발휘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팔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은 잘 못 쓰게 되죠. 아주 약하게, 아주 기본적인 것밖에 못합니다. 뇌 속안에서도 미세한 염증이 있게 되면 그런 MRI는 시술을 할 수 없는
굉장히 극소하다라고 미세하다라고 쳤을 때 당연히 뇌가 가진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감각이 과민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미세한 염증들이 뇌 속안에 그쪽 부위와 관련해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또한 반대로 감각이 둔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역시 예민한 것과 둔함이 같이 있는지 그냥 둔함만 있는지 둔한 부위가 역시 앞쪽인지 옆쪽인지 뒤쪽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주기적으로 최소 일주일이나 2주에 한 번씩 그 부위를 체크해 봄으로써 우리 아이의 감각 저하가 회복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감각 과민이 얼만큼 상태에 있는지 때로는 기복이 있는지 이러한 정도에 대해서 자세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한 관찰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그냥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두루뭉실한 그런 변화가 아니라 예전에 한 심할 때가 10이었을 때 지금이 한 7인데 최근에 한 3 정도 나갔다. 그럼 이 남은 3만 좋아지면 이 아이의 감각신경이 많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이후에는 당연히 언어도 늘 것이고 소근육 대근육도 늘 것이고 사회성도 늘어갈 것입니다. 그러한 아이들의 증상에 대해서 잘 치료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이의 증상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는 것. 오늘은 피부 감각 과민에 대해서 어느 부위가 심하고 어느 부위가 약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한번 아이가 깨어있을 때 또는 잠자기 직전에 아이 피부들을 터치해 보면서 어느 부위에서 아이가 특별히 과민하고 어느 부위에서 특별히 더 둔감한지 어떤 부위는 그냥 평범한지에 대해서 체크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자폐 스펙트럼 아이를 이해하기 위한 치료에 가장 중요한 우리 아이를 이해하는데 꼭 도움이 될 만한 증상들을 가정에서 체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